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제1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1에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이나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기 위해서 당선자 초청 대담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단일화를 거쳐 진보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울산 북구 윤종호 당선자의 초청 대담을 전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단일화 경선을 거쳐 본 선거까지 승리하며 가슴에 금배지를 달게 된 윤종호 당선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고 다시 국회로 가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윤 당선자는 민주 진보 세력 결집을 위해 단일화 경선을 치렀던 게 오히려 당선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에 흔쾌히 또 승복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거기에 높이 평가해줘서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오히려 좀 기폭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도 본격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노조법 2, 3조는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정부에서 또 특히 이제 아주 결단을 좀 하셔서 이 부분만은.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전환이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그 일자리를 나누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 4일제로 가는 길목에 주 4.5일제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좀 연착륙시켜서. 국회의원 당선자 JCN 초청 대담, 울산 북구 윤종호 당선자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3회에 걸쳐 방송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의 대규모 정전 사고의 원인이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의 원인은 작업 절차 미준수 등 관리 부실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로 인한 재난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정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된 1억 8천만 원을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향후 정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전은 점검회의에서 정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34년까지 송배전 설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대학교 병원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비상진료 협력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어제 오후 중앙병원을 시작으로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강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비상진료 협력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에서는 환자 전원,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지역의 비상진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올 초근 성냥읍에 신설 추진 중인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취급 품목의 다양화와 물류체계의 선진화 등을 반영한 유연한 시장 형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조영환 박사는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물류와 유통 분야에 디지털과 연계한 스마트 거래가 정착하고 소량, 다품종, 고품질 품목의 소비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앱을 활용한 거래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확보와 유통, 판매 등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제2별관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울산대공원 등에서 화랑훈련 최초로 울산 지역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핵대량 살상무기 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상황실에서 토의형 연습을 주관했으며 53사단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경동가스, 울산대학교 병원 등 18개 유관기관 250여 명이 주요 현장에서 함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어제 훈련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등이 토의 연습을 참관하고 실제 훈련 현장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가 어제 연포산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연포산 터널에서는 지난해 1월 통행료 무료화 이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가 28건이나 발생해 1년 전 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탄력적 거점 근무에 돌입하고 졸음운전 예방검과 생수를 배부하는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 의식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식 개선을 통해서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기업투자 지원 정책이 또 한 번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삼성 SDI의 신형 2차 전지 생산 공장 건립 부지 조성과 관련해 3년 이상 걸려야 할 인허가 절차를 9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전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삼성 SDI가 신청한 하이테크밸리 산단 3공군에 신형 2차 전지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부지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산당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계획 변경 인허가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부서 27개소와 환경교통 문화재, 공원 녹지 등의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 이 같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소요됐던 것을 울산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과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삼성 SDI의 신형 2차 전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계획 변경 신청을 18일자로 승인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울산시가 현장 지원 공무원을 파견하고 인허가 부서 간 협업에 나서 시작 단계부터 전반적인 행정 업무 컨설팅과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를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산업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인허가 절차를 10개월 만에 마치고 삼성 SDI 양극재 공장 건축 허가도 6개월 만에 마무리한 데 이은 연속된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는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올해 상반기 산당 개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신형 배터리 공장 건설과 가용지 확보 등 삼성 SDI의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설비 투자 비용을 지난해보다 증액해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부터 전고체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울산시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하이테크밸리 상공구 사업 시행자를 울산시에서 삼성 SDI로 변경했으며 올해 1월에는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해 양극재 공장 신설 등 2차 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8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담 지원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7월 중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해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원스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천장수 울산시 교육감이 내일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한문을 내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의 90%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며 장애인이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날이 모두를 위한 날이 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의 과다, 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 등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와 축소 누락 등 허위 회계 보고와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입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통장과 이장, 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제200차 울산경제포럼이 어제 현대호텔 바이 라한 울산에서 AI 혁명과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 강사로 나선 경희대 이경전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경제체제는 곧 AI 에이전트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빠른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으로 중간 유통 단계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돼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경제 체제 속에서 소비자들도 최적화된 소비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국내 1호 친환경 LNG 방제함의 건조를 마치고 어제 취역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방제함을 활용해 해양 사고를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울산의 청정 해수구역을 만드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56.4m 길이의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방제함 한 척이 바다 위 물줄기를 쉼없이 뿜어댑니다. 이 방제함은 국내 1호 친환경 하이브리드 방제 13호함입니다. 지난 3월 이 방제함이 3년간의 건조를 마치고 울산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진수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은 이제 울산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갖추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화된 방제 능력과 소화 그리고 예인 능력을 갖춘 방제함을 이제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 1000톤급 방제함은 제 몸집의 10배가량 무거운 1만 톤급 선박까지 예인할 수 있고 300m 길이의 오일 펜스를 갖춰 해상에 유출된 기름 확산을 방지하기에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 10대를 능가하는 소화수 1800톤이 탑재된 소화포 3대와 소화약재 30톤을 적재하고 있어 예인과 방제 능력은 물론 진화 능력까지 뛰어납니다. 기존 방제함 같은 경우는 방제 임무에만 특화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함으로 제작되었고 특히나 LNG를 이용한 친환경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더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최대 액체물류 허브 항만 도시 울산. 울산해경이 국내 1호 친환경 방제함, 방제 13호함을 취역하면서 울산은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앞으로 이 방제 13호함을 통해 사고 대응은 물론 깨끗한 울산의 바다를 만드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구청의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50곳으로 남구청은 매출액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총 5가지 유형의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가운데 사업장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고 안전한 피서와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과 파라솔,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시주차장 확충과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 순환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진해해수욕장은 오는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단 프로젝트를 통해 중구 내황초등학교에 야외 학습 공간과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다단 프로젝트는 학생이 중심이 돼 기존 학교 시설을 재구성하는 울산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내황초는 지난해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꿈터는 하얀색 지붕의 야외 학습 공간으로 학교 운동장 일원에 조성된 야외 산책로 늘 해랑길의 전망대와 이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 2024년 울산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해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시의 경우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해 올해 2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3,820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인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담당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과 사전에 배부된 조사표를 응답자가 직접 작성한 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고려아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관리를 위해서 책임 광물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광물이란 광물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되는 광물을 의미합니다. 이번 책임 광물 보고서는 고려아연의 주요 생산품인 아연과 연, 은, 동을 모두 공급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작성됐으며 광물 공급사에 대한 관리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고려아연의 책임 광물 보고서는 오는 24일부터 고려아연 홈페이지 ESG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